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서 첫 번째 단원, 소단원, 세계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의 공부할 문제는 자, 지구본과 지구본과 뭘까요? 세계 지도의 이용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본과 세계 지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구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자, 지구본의 뜻은 둥근 지구를 아주 작게 줄여서 지구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크기와는 아주 차이가 있죠. 아주 작게 줄인 모양입니다. 자, 그럼 지구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거리, 면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만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크기만, 실제와 크기만 다르게 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한눈에 전 세계의 모습을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본을 앞에 놓고 아시아 대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 대륙을 보고 있을 때 뒤쪽에 어떤 대륙은 안 보일까요? 네,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겠죠? 네. 이것은 수업 시간에 한번 지구본으로 실제 확인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한눈에 전 세계 모습을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 표면의 모습을 뭐로? 평면으로 나타냈습니다. 구라는 입체를 뭐로 바꿨죠? 평면으로 바꾼 것이 세계지도입니다. 자, 세계지도의 장점은 한눈에 전 세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눈에 지도 한 장이면은 여기는 아시아도 나오고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도 표시가 되겠죠? 자, 이번엔 세계지도의 단점입니다. 세계지도는 대륙이나 바다의 모양, 거리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이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극지방이라면은 북극과 남극으로 갈수록 실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업 시간에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구본과 세계지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먼저 가로선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점은 북이 90도라고 하고 남극점은 남이 9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는 항상 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이 몇 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본다는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몇 도가 있죠? 38도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은 그거보다는 낮게 있고 북한은 더 이 숫자가 커지겠죠? 40도가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세로 방향의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약 128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선과 경선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가위, 세경. 세경은 신세경.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가로선은 위도, 세로선은 경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세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세계 바다는 우리가 5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있고, 그리고 유럽과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대서양,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인도양, 그리고 북극 주변에 북극해, 남극해, 네, 총 5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네, 육지는 우리가 총 6개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그리고 그 옆에 유럽, 그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바다 건너서 북아메리카, 그 밑에 남아메리카,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5개가 있고 육지는 6개가 있다 해서 5대양 6대륙, 다른 말로 5대양 6대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네, 아시아 대륙에 있겠죠? 아시아 대륙에 속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성공적으로 마쳤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 황해, 남해는 어디의 일부? 네, 태평양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위치를 살펴보았고, 자, 각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네, 각 나라가 속한 뭐를? 네, 우리나라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듯이 네, 각 나라 속한 대륙 그리고 가로선 세로선을 뭐라고 했었죠? 네, 위도 경도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고 위도는 약 뭐 38도선이고 경도는 뭐 128도다 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 각 지역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 지역은 먼저 적도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멀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위도나 자, 해발고도 뭐냐면 해수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고도를 생각합니다. 뭐 네팔의 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해발도 고도가 네, 높겠죠. 네, 해발 고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각 지역의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극지방에는 네, 한대 기후가 있습니다. 한대 기후는 매우 추워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캐나다 지역은 냉대 기후라고 합니다. 냉대 기후는 나무와 풀은 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에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녹색 지역은 네, 온대 기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네, 아프리카 쪽은 네, 건조 기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커서 네,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네,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매우 습하고 덥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팔, 몽골 쪽의 이 지역은 고산 기후라고 합니다. 네, 고산 기후라고 해서 해발 고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기후 6가지 종류 살펴보았습니다. 한대, 냉대, 온대, 건조, 열대, 고산. 네,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